이번 주에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굴리는 회사 블랙록까지도 나서서 미국 코인 법안에 찬성한다는 설명을 냈습니다. 이 지지 선언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인데, 근데 같은 시간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는 해외 예측 사이트에서는요, 이 클래리티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확률이 78%에서 38%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계하는 곳에 따라서는 33% 통과 확률까지도 보는 데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클래리티법에 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지세가 커지고 있는데 확률은 오히려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거. 앞뒤가 안 맞죠. 오늘은 이 이상한 상황들이 왜 생겼는지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리플이나 비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은 오래전에 이 법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 누가 감독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법, 바로 클래리티법인데요. 그 법의 올해 통과 확률이 반년 만에 절반 아래로 꺾였다라는 거고, 이 확률이 왜 무너졌는지를 아시려면은 먼저 이번 주에 뭐가 걸려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 매체 크립토인 아메리카 보도에 따르면요, 공화당은 이번 주 안에 이 법안의 절차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 절차 표결이라는 게 뭐냐? 법안 내용의 최종 찬반에 묻기 전에 이 법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동의하는지부터 표를 던져보는 첫 번째 투표입니다. 미국의 상원은 의원이 100명인데요. 이 법을 최종 통과시킬 때는 절반만 넘으면 되지만요, 논의를 마치고 표결 단계로 넘어가려면 100명 중에 60명이 동의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이 지나가면 의원들이 여름 동안 지역구로 돌아가서 국회가 한동안 멈출 예정이죠. 그 전에 끝내는 게 현재 미국 공화당의 목표고요. 며칠에 어떤 절차가 열리는지 이 시간표는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전달을 드렸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걸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그리고 표입니다. 근데 이 표 계산 자체가 기사 제목처럼 간단하지가 않아요. 지금 기사들은요, 전부 다 민주당 표심에 달렸다라고 쓰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쪽이 47석이죠. 근데 이 53이라는 숫자부터 속사정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난 12일에 공화당의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고인의 여동생 달린 그레이엄 씨를 남은 임기 동안 그 자리에 임명을 했고요. 14일에 취임 선서까지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53명 중에 한 명은 의원이 된 지 이제 겨우 2주가 된 분입니다. 여기서 더 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공화당의 맥코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유가 공개되지 않은 입원 때문에 표결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표를 던질 수 있는 공화당 의원은 5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변수가 있어요. 이 공화당 홀리 의원이랑 폴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슷한 코인 법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던 분들인데, 이번에도 반대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화당에서 확보할 수 있는 찬성표는 50표 안팎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건데요. 그럼 목표 표수 60표까지 가려면은 민주당에서 7표가 아니라 10표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 쪽의 의원의 단계에서 찬성했던 의원이 2명 있긴 하지만요, 지금 공화당과 협상 중인 민주당 의원이 7명이 있고, 근데 이 7명 측에서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서더라도 겹치는 인원들을 어떻게 세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몇 표가 비어가지고 통과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매체 크립토 타임스도 60표까지 최소 9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집계를 남겼고, 여기까지는 워싱턴에서 나온 발언들이랑 표결 기록들 그리고 보도들의 시간 순서대로 이어붙였습니다. 그럼 지금 모자란 9표에서 10표 정도 과연 어디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사실 역사적인 전례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바로 작년 6월입니다. 값이 출렁이지 않게 일정하게 묶어둔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었는데, 그때 표결 결과가 68대 30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무려 18명이 찬성으로 넘어왔었고, 공화당에서 반대한 건 방금 말씀드린 홀리, 폴, 이 2명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두 자릿수 표가 넘어온 적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필요한 9표, 10표가 산수로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하나 나와요. 그 당시 찬성했던 의원들 가운데 핵심 인사들이 지금은 이 법안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부커 의원을 포함한 7명이 지난주에 공개된 최신 문헌을 보고도 윤리 규정이라거나 자금 세탁 방지처럼 앞선 영상들에서 다뤄온 그 조항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아예 공개적으로 반대를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요. 작년에는 찬성했던 사람들이 왜 올해는 멈춰섰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미국 상원 공화당의 원내대표 튠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여름 휴회 전에 이 법안을 통과까지는 끝내긴 어려울 것 같다. 근데 표결 자체는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통과가 어렵다고 스스로 말을 한 사람이 왜 표결은 굳이 열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CN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 목적은 통과가 아니라 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다. 표결이 열리면 누가 찬성이고 반대인지가 의원 이름 옆에 공식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개된 숫자들 뒤에서 제가 읽어낸 계산들을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 지금 기사 어디에도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올해 11월 미국은 중간선거를 치를 예정이죠. 그리고 코인 업계에서는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쓰는 후원 조직들이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코인 투자사 스카이브리지의 대표 스카라무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젊은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11월 선거 앞두고 코인 업계, 그 후원 조직들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 표결에서 설령 60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공화당 입장에서는 크게 잃을 게 없어요. 반대한 의원 명단이 남을 거고요. 그 명단은 선거 기간 내내 압박 재료가 될 겁니다. 실제로 백악관 쪽 코인 담당 고문은 8월 첫 주 통과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같은 편 안에서도 끝까지 밀자는 쪽,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는 쪽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까 그 확률 붕괴가 설명이 됩니다. 돈을 건 사람들이 내린 거는 이 법이 죽을 확률이 아니라요. 올해 안에 끝날 확률이었다는 겁니다.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 나온 직후에 확률이 30%대로 꺾였었거든요. 근데 표 계산과 날짜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 주에 새로 목소리를 낸 쪽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한 명은 반대편, 한쪽은 찬성편입니다. 먼저 반대편의 목소리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주의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에서 법을 어긴 사람과 회사를 수사하고 소송을 거는 최고 책임자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 시간 기준 월요일에 상원 소위원회에 서면 증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드리자면요. 지금 클래리티법이 무난대로 통과되면은 주 정부가 코인 사기를 단속할 권한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근거로서 자기 사무실 수치를 들었는데 최근 3년 사이 코인 사기 신고가 3배로 늘었고 5년 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액이 우리 돈으로 7,400억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여러 사람의 코인을 한데 섞어서 돈의 출처를 못 알아보게 만드는 서비스, 이른바 믹서를 거친 코인은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게 할 것, 사기를 막지 못한 플랫폼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을 것, 그 주위에 있는 기존 법들을 그대로 살려둘 것, 그리고 코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는 규제에 손대지 못하게 할 것.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 이 협상 목록에 주 법무장관 관련 조항이 걸려있다.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쟁점에 실명을 건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나선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요.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경찰 쪽 단체들은 이 법에 찬성 성명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진영 안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갈렸다라는 거고, 근데 갈라진 건 그쪽만이 아닙니다. 찬성한다는 월가도 들여다보면은 한 몸이 아닌데요. 이번 주에 블랙록은 미국 정치권 사람들이 아침마다 챙겨보는 매체 폴리티코에 성명을 보냈어요. 이 법이 투자자를 우선에 두는 규제 틀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클래리티법을 블랙록이 지지한 거죠.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도 공식 개정으로 통과를 지지한다라고 밝혔고 그 전에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CEO, 찰스 슈압까지도 지난 영상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지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월가의 JP모건 다이먼 회장은 지난 5월달 정반대로 말을 했었죠. 은행들은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요. 결국에 문제가 터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이 갈림선은 스테이블 코인 보상 조항입니다. 이 법안의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자 비슷한 보상을 주는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보상이 붙는다? 그럼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코인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예금으로 장사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겠죠. 또 반대로 블랙록이나 플랭클린 템플턴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코인 현물 상품을 팔고 있고 미 국채를 코인 형태로 만든 펀드까지 굴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규칙이 확정돼야지 그 사업을 더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지지 성명들 자체가 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 걸려있는 자기 이속들 채우기 위한 회사들의 요청서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지지 성명이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 회사들한테는 상원 표가 없습니다. 그 표는 상원 의원 100명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명 자체가 표가 아니라 압박 수단입니다. 그리고 확률 78%에서 38%까지 이 낮아진 추락세는요. 법안의 사망 선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아니라는 이 조건이 붙은 확률이 다시 매겨진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번 표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통과냐 부결이냐가 아니라요. 민주당 쪽 찬성이 몇 명까지 올라가느냐. 아까 계산한 필요치가 9에서 10이었죠. 다만 첫 번째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이 그 근처까지도 붙는다. 설령 이번에 60을 못 채워도 9월 달에 다시 밀어붙일 만한 힘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참 못 미친다. 그럼 올해는 어렵다는 신호가 되겠고요. 이 표결 하나에 찍히는 그 숫자가 앞으로 몇 달의 흐름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고
현 상황에서 이번 주에 절차가 열린다라고 할지라도 8월 7일 전에 통과까지 완주한다기보다는요, 이 찬성과 반대 기록을 확보해두고 9월 달에 다시 미는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먼저 원내대표 본인이 휴회 전 완주는 어렵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상원 일정 자체가 지금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레기엄 의원의 기린의 성격의 러시아 제재 법안, 국방 관련 법안 같은 처리 순서가 앞에 밀려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 케네디 의원은 휴회 전에 표결조차 못하면 법안에 힘이 빠질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돈을 걸고 있는 시장이 이미 그렇게 가격을 매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켜볼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결에서 민주당 찬성 숫자가 몇 표나 나올지, 홀리와 폴 그리고 맥코널 의원이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는지, 어느 쪽에 서는지에 대해서 볼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결 전후로서 그 확률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아마도 제 영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플 XRP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리플 보유 비중이 가장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정말로 좋은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리플 XRP를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은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이 주변에서 그냥 리플 좋다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로 들고 있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내가 리플 XRP로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더 상승할 거라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 대비했을 때,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겠다, 리플이 과거에 얼마까지 하락을 했었고 또 어떻게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16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미 보여줬었고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분할 익절들, 일부러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에 못 팔고 후회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이 좋을 때 안내드렸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7월 10일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도 3,950원, 4,350원 여러가지 적당 단기 고점에 대해서 분할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들,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요, 혹시 너무 빠른 급등과 너무 빠른 상승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크게 찾아온다, 이 점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코스피가 크게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 급등한 후에는 급락이 오는 게 투자 시장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코스피가 5천, 6천, 7천 찍고 올라갈 때 1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또 반대로 하락할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하락했을 때 큰 타격을 받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할 익절을 하면서 시장을 여롭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습관을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이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은 나머지 비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거고,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했으니까 좋을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줄 아셔야 되겠죠.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리플의 전고점 5,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만원 갈 거야, 3만원 갈 거야, 5만원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락도 가능하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고점 부근에서는 이 큰 욕심을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 것으로 꾸준하게 챙겨 놓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4,850원이라는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를 확률이 많을지, 현실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더 상승하기를 원해서 내가 매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 일단 조금이라도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실현하는 습관을 해야 되고, 익절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리플을 보유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매매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의 중요성, 재미, 수익의 중요성들을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리플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4,230원, 4,850원 이렇게 라인에 대한 분할 익절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린다면은 누군가는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리플 만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를 위한 바람인 거고요. 현실적인 경우 수를 놓고 봤을 때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상황들 대응 전략으로서 만들어 놓으려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230원 라인에 대한 목표가에서 분할 익절을 하셨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만약에 더 상승했을 때 메인 비중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혹은 또 다른 알트코인 타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말로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보유만 단순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만들어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 내용을 압축시키고 중요 내용들만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셨으면 이러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여러 가지 투자 가이드라거나 이 정보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